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간경비 실습. 자, 이번 시간에는 이 민간경비에서도 이 경호경비 서비스, 특히 이 민간군사업체라는 이 PMC, Private Military Company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PMC라는 용어는 뭐 익숙하게 들어본 친구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요. 또 이제 처음 듣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뭐 예전에 관련돼서 우리나라 그 영화도 잠깐 나오긴 했는데 일종의 민간 용병회사, 민간 이 군사 업체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우리 국내에는 그렇게 흔한 케이스는 아니긴 합니다만은 이 민간 경비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어서 산업 규모가 훨씬 더 큰 미국이라든가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이러한 PMC 업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또 특히 이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뭐 남미라든가 아프리카, 중동 이런 데에서 해당 이 해당 선진국에서 파견되어 있는 주재관들이나 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각종 민간 군사업체, 민간 용병회사가 현지에서의 뭐 남미나 아프리카 같은 중동이나 이렇게 위험한 지역에서의 경호경비 서비스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러한 이 민간 군사업체가 나중에는 뭐 우리나라에도 유사하게 등장하지 않을까 이러한 것들을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 오늘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에 이 미국에서 특히 이제 아프간 전쟁이나 이라크 전쟁에서 최대의 이 수혜자로서 성장했었던 이 블랙워터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 미국이라든가 영국 등 서방의 용병업체, 뭐 무기회사, 기타 이라크의 인프라 건설 관계자라든가 선박 군시설 관계자 이런 사람들이 실제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러한 금전적인 이익이나 아니면 영향력이 확대되는 그래서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의 돈이 이라크 재건뿐만이 아니라 이들 민간 용병회사에 들어갔다는 걸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라크 내의 용병 회사는 뭐 한때는 300개가 넘을 정도로 그래서 고용된 인원만 해도 16만 명이 넘을 정도로 거의 군 조직에 맞먹을 정도로 대규모 회사로 성장을 했고요. 이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블랙워터사 같은 회사입니다. 이들은 주로 퇴역 군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꼭 군 출신뿐만이 아니라 어떤 뭐 정보기관 출신자라든가 아니면은 뭐 경찰 출신 이렇게 아무래도 공직에서 각종 위험한 작전을 수행했었던 사람들이 많이 진출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는 당연히 전 세계에서 가장 이 치열한 군사 경비가 경쟁이 함께 일어나고 있는 한반도 지역에서 즉 미군으로 주둔했었던 사람이라든가 또 한국군 중에서도 이 영어가 능통한 사람 중에서는 일부 이들 기관에 참여를 해서 고용이 돼서 활동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들 용병회사에는 주로 퇴역 군인들로 이 정식 군인들, 그러니까 정규군보다 더 많은 금전적인 보수를 받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라크 전쟁에서 미군 공식이 미군이 철수가 되고 또한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아프간 전쟁이 시작되자 아프간에서부터 새로운 형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프간에서 활동하고 있는 용병은요 이라크 전쟁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파견되어 있는 미국 정규군 수를 훨씬 더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 국방부와 계약한 용병 인력이 6만 명 이상, 7만 명에 가까울 정도로 전체 아프간 주둔 병력의 절반 이상을 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는 미국 참전 역사상 최대의 용병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가장 단적인 예가 아프간 대통령의 경호를 이러한 민간 용병 회사가 맡을 정도로 이제는 이 아프간 같은 중동 지역이나 아니면 아프리카 지역 남미 지역에서 이러한 민간 용병회사, 민간 군사업체는 사실상 필수적인 조직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제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 전 세계 파견하던 미군 규모가 점점 축소가 되거나 또 기타 병참이나 보급 인력, 전투 인력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들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바로 이러한 이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한 각종 위험 지역에 이렇게 민간 경호업체 또 민간 군사업체가 빠르게 대체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프간 전쟁 같은 경우에 미국 내, 자국 내의 국민들도 전쟁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결국은 미국인들 자체가 자신들의 정규군, 자신들의 아들, 딸들을 억지로 아프간으로 보냈다가 거기에서 의미 없는 희생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부담이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미군이 철수한 지역에 계속해서 정세가 혼란한 상태로 남아있으면 안 되는데 이를 빠르게 대체할 수 있는 이러한 용병 회사가 오히려 자기네들이 먼저 가고 싶다라고 하니까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죠. 정치적으로 부담을 줄이면서도 물론 경비는 들긴 하겠지만 이 필요한 비용은 어차피 군인을 파견해도 드는 비용에 준해서 준비를 한다 그러면은 사실상 이 큰 부담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용병 회사에 있는 직원들로 빠르게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용병 회사에 있는 직원들이 대리전의 성격으로 해서 대신해서 파견되는 게 아니라 즉 이 미국 정규군의 역할은 최소화하면서 현지에서의 특성에 맞춰서 각종 군사작전 내지는 군사작전을 보조하는 역할로서 이들 용병 세력들 즉 민간 군사업체의 요원들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결국 이들 용병 회사의 직원들이 만에 하나의 경우에도 전투가 벌어져서 또는 현장에서 분쟁이나 아니면 테러가 발생을 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미국 정규군이 사망을 한 게 아니라 스스로 지원해서 갔었던 퇴역군인 내지는 이 자기 부담으로 해서 갔었던 이 민간 군사업체의 이 근무자 여기에서 근로하고 있던 근로자가 사망을 하거나 다치는 거기 때문에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좀 부담을 덜고 수세에 몰리지 않을 이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미군 정부 자체에 있는 정규군보다는 민간 군사업체의 인원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전장에서 직접 전투를 하는 이들은 실제 군대에서 필요한 각종 첩보 능력이라든가 디지털 정보 수집 능력이라든가 각종 현지 정치 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배경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미국 정규군 내에서는 이러한 인력 자체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을 뿐더러 또는 신임 병사를 포함해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해당 인근 지역, 즉 뭐 이라크라든가 중동이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남미라든가 이런 데서 이미 작전을 수행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첩보, 기타 뭐 문화 정치와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변수들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학습이 되어 있고 그러한 자질이나 역량이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즉 숙련된 기술을 이미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투입을 해서 이들을 대체시켜서 어떤 작전을 수행하거나 작전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정규군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조용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또한 어떻게 보면 작전의 수행 능력 자체도 정규군 내지는 정규군보다 더 뛰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또 용병에서는 용병에서 나름대로 수익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 윈윈인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제 아프간 같은 최일선의 이 분쟁 지역에서는 이 용병회사, 민간 군사업체에 가장 각광받는 분야 중에 하나는 바로 첩보전 파트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첩보전이다 하면은 당연히 정규군 내지는 미 정부의 정보 요원들이 가장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데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미군과 미국에 있는 정보기관을 대표로 해서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각종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자, 그런데 이들이 미군 내지는 미 정보기관에서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이들 민간 용병업체에서 활동을 한다 그러면 그렇죠. 어떤 누구보다도 뛰어난 역량 플러스 정치적으로도 부담 없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기술을 이들이 이미 벌써 습득해 놓은 역량과 자질을 충분히 발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들 용병회사들은 드론을 포함한 각종 무인기의 운용이라든가 또 현지에 있는 고용을 해서 하게 되는 각종 인류학자로서의 역할, 그러니까 현지 고용인을
통해서 또 각종 인류학자들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군에 있는 특전 사령부에서도 베텍이라는 이 국제 첩보 활동 업체와 서로 계약을 맺고 다양하게 수집된 정보를 공급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CIA와 같은 즉 이 미국의 대표적인 정보기관에서조차도 실제 이날 이 피격 사건에 의해서 테러를 당했지만 여기에 그 대형 사건에 함께 희생된 희생자들 중에 블랙워터 직원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 CIA 공식적인 자기들 업무에 이렇게 민간 이 용병 회사의 직원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러한 블랙워터사 좀 더 집중적으로 한번 보시면은요. 이 블랙워터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미국의 이 군사 업체인데 이들은 이라크 전쟁에서 이미 굉장히 큰 사고를 쳐서 어떻게 보면 블랙워터사에 대한 이라크 내의 비난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들 블랙워터사를 포함한 미 용병 업체는 이 옆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미 벌써 미 정규군에 준할 정도의 험비트럭이라든가 각종 무장이라든가 공격용 헬기라든가 다양한 군사 장비를 갖춰 놓은 상태에서 현장에서 이렇게 각종 작전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상 정규전에 대리를 하고 있는 이 대리전 양상으로 하고 있는 각종 작전에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는 민간인 피해자, 그래서 실제로 2007년에 있었던 민간인 피해 사건이 발생을 했었을 때 이에 대해서 이라크 전역에서 이 블랙워터사 직원들 철수에 대한 요청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 전서부터도 이 이라크 내에 있는 경호원을 살해했던 사건이라든가 또 각종 크고 작은 사건들이 연루가 되긴 했었는데 그때마다 법적 처벌이 아니라 그냥 보상금으로 사고 처리를 해서 무마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었는데 이렇게 결국은 대형 사건 사고에 이 블랙워터사가 연계가 되다 보니까 이들이 했었던 각종 대리전에 대해서 이들이 했었던 각종 첩보 활동에 대해서도 당연히 비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들 회사가 그동안 벌였었던 각종 작전에서 물론 합법적인 작전 내지는 성공한 작전도 있지만 실제 이들이 각종 활동했었던 거를 종합적으로 평균을 내본 결과 일주일에 거의 하루에 한 번꼴 가까이의 총격 사건이 발생을 할 정도로 굉장히 이 이라크 내에서도 현지 파견되어 있는 국가 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골칫덩어리인 이러한 이 기업 활동이었습니다. 사실 이 기업은 이미 미국 내에 기존에 있는 군 출신의 이 설립자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미국이 이라크 전쟁과 아프간 전쟁을 수행하는 내내 이 백악관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서 이 경호 계약, 경비 계약을 따내서 활동을 해주고 있고 결국 이들은 사실 미 정부를 대신을 해서 사실상 돈을 받고 전쟁을 대신해 준다라는 그래서 알카에다 암살이라든가 무인 폭격기 운영이라든가 각종 군사 작전 등도 미국 정부의 신임을 받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 용병회사가 현지에서 군사작전을 수행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특히 이들로 인해서 민간인한테 피해가 발생을 한다고 그러면은 결국 이들이 하고 있는 게 말 그대로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결국 이들이 하고 있는 활동들이 어떻게 보면은 비합법적인 활동으로까지 간주를 할 수 있을 텐데 이들이 심지어는 테러 용의자한테 고문을 자행을 해서 첩보를 얻어낼 정도로까지 소위 말해서 선을 넘는 이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인권 침해의 이러한 사건까지 발생을 하는 등 용병회사가 점점 미 국방부로부터 미 정부로부터 아웃소싱해서 받고 있는 즉 인력 파견을 통해서 업무를 분담해 가지고 담당을 하고 있는 이러한 역할에 대해서 점점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이들 각종 이 민간 군사 기업들의 활동에 대해서 보고를 해본 결과 이미 이 과거에 딕 체니 부통령 시절서부터 각종 민간 이 군사 업체들은 다양하게 활동을 했었었고 결국 이들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겨오면서 사실상 전쟁의 민영화라는 비판을 받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아프간 대통령의 경호원들도 이렇게 용병회사의 직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을 정도로 아주 깊숙하게 이 전쟁의 한가운데로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들이 이렇게 이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 정부의 이 정치적인 수세에 몰리는 것을 방어를 할 수 있을 뿐더러 훨씬 더 뛰어난 역량, 그리고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금전적인 지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실제 이들이 아프간이라든가 이런 데가 굉장히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인력 공급, 사실상 이러한 용병 공급에 문제가 없는 것은 굉장히 높은 연봉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정컨대 전 세계 용병 시장의 규모 자체가 연간 100조 원이 넘을 정도라고 하니까 이제는 정말로 자본주의에 의해서, 즉 돈에 의해서 전쟁이 진행되는 시절입니다. 이 용병회사에서 각광받고 있는 사람들, 말씀드린 것처럼 미군이나 영국처럼 이러한 군사작전이 특성화되어 있는 곳에 특수부대 출신들이 많고요. 이들은 기본적인 훈련과 교육만 받아도 신임 용병이 연간 10만 불 이상, 즉 억대 연봉 이상을 받고 있으며 이는 현역 자신이 속해 있었던 국가 현역 군인 연봉의 2배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전투 전문가라든가 특수 분야 지휘관, 예를 들어 앞서 말씀드린 그 통신, 첩보, 각종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월 5만에서 10만 달러를 받을 정도로 연봉 5억 원, 10억 원 이상의 아주 고소득까지 나오는 등 사실상 전쟁과 관련돼서는 이제는 이 비용의 논리에 의해서 전쟁이 진행된다고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 취재에서 이 용병에 대한 인터뷰를 한번 해본 결과 이 미국인인 이 특수부대 출신의 한 중사는 본인의 대출금을 갚는다든가 아니면은 본인이 필요한 경비에 필요한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용병회사로 직접 지원을 하고 여기에서 위험하지만 많은 봉급을 받고 이를 통해서 본인이 목표로 하고 있는 금액을 모을 수 있는 이러한 좋은 일자리로 호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이 용병 회사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 사세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러한 게 바로 이 금전적인 지원뿐만이 아니라 제도적으로도 이게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러한 게 실제 이라크를 포함한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데에서 이 국가 재건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소유하게 되는데 이렇게 필요한 경비를 소유하는 데 있어서 이를 도맡아 해줄 기업, 이를 도맡아 해줄 만한 업체가 필요한데 여기에 위험한 일이라 하더라도 이들 민간 군사 업체가 자발적으로 들어가서 위험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비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산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라크에서 바그다드 공항에 공항 경비 업무를 맡는다. 자, 당연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이거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경찰에서 맡는다든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인천관광공사 같은 이러한 공공기관에서 이 업무를 봐야 되지만 이들에 대해서 이쪽 지역은 이미 전쟁을 겪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시스템으로서 유지하기가 어렵다라고 봤었을 때 이러한 외국의 용병 업체가 들어와서 각종 경호나 경비 시스템을 도맡아 하는 말 그대로 전쟁 지역에서의 안전관리 업무를 이들이 담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그렇다 하지만 과연 제도적으로도 가능하느냐? 사실 용병 자체는 제네바 협약 위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네바 협약에 비준한 나라는 미국을 제외하고 사실은 약 30여 개에 불과를 합니다.
결국 미국도 이러한 제네바 협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라는 뜻은 결국 미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이 용병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들 용병이 뭐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숫자 자체가 우리가 앞서서 봤었던 것처럼 미 정규군보다 더 많다라는 얘기는 이 전장에서 직접 이 정규군끼리 전투에 참여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거를 제외한 다른 지원 업무는 거의 대부분 이들이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까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앞으로 전쟁이 실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그러면은 용병 위주의 대리전 또 내지는 이러한 각종 국방 예산과 지원 예산이 확보된 국가가 훨씬 더 우위에 선점을 해서 많은 자원과 많은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제는 군대가 전투만을 담당하는 게 아니라 전투 말고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첩보 활동이라든가 정보 활동, 각종 기술, 기타 뭐 폭발물이라든가 경호 경비 서비스까지 다양하게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 정규군이 들어가면은 항상 이러한 용병도 같이 들어간다라고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 새로운 용병들이 정말로 사건 사고에 연루가 됐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이러한 아프가니스탄에서 또 이라크에서 있었던 각종 사건 사건들의 각종 수사와 이러한 이 법정 증언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 우크라이나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과 서로 진압하는 이러한 것에도 직접 개입이 되는 등 우크라이나 사태에 미 용병 회사가 들어가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프가니스탄 회사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이게 각종 이 민간 군사 업체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는 관련돼서 정보가 유출돼서 통신 내용을 감청해 본 결과 여러 주파수 대에서 군인들이 영어로 교신한다라는 정보가 들어왔는데 이는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우크라이나어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영어로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외국 용병이 참여하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이들 대표적인 군사기업인 아카데미사 사실 이 아카데미사는 과거에 블랙워터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블랙워터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7년에 바그다드 민간인 사망 사건에 이러한 주범으로 몰리면서 회사의 이미지 세탁을 위해서 이 회사의 사명을 변경을 하면서 아카데미사로 불리게 됐는데 이들은 실제 매년 3만 5천 명 이상의 군사훈련을 하고 정보 업무를 약 8만 건 정도 수행하면서 약 2만 명 정도를 상시적으로 현장에 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주로 군사작전이라든가 병참, 요인 경호, 정보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고 미국 내의 훈련장 외에도 이렇게 중동이라든가 남미라든가 아프리카에 각각 훈련소를 설치를 해놓고 현지에서 교육을 시키고 현지에서 현지인을 고용을 하거나 퇴직한 군인들을 활용을 해서 각종 민간 군사업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민간인 사망 사건에 관련이 돼 있다라든가 또 이렇게 우크라이나 사태에 이 참여를 했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이제 1990년대 이후에는 각종 이 군사 작전 자체가 민영화 된다라고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러한 민간 군사 기업의 역할은 뭐 우편 배달이나 뭐 급식이나 청소, 장비 배급 즉 비군사적인 기능에서만 국한되어 있다가 이제 이 병사의 군사 훈련, 뭐 전투를 위한 전투 지원, 기타 첩보 활동 등 사실상 이제는 준군사적 또는 직접적인 군사적인 역할로까지 점점 확대가 됐습니다. 결국 이들 창업자인 이 에릭 프린스가 하는 말이 마치 페덱스가 미국에 보면은 이
우편 서비스를 대신해서 이제는 우편 서비스, 미국의 우체국보다도 더 많은 양의 택배와 우편물을 배달하는 것처럼 국가 안보와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이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일도 또 정보와 관련되어 있는 일도 이 블랙워터를 포함한 이러한 민간 군사 업체들이 사실상 페덱스처럼 각종 안보 서비스를 대신하는 이러한 시절이 됐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실제 관련되어 있는 각종 자료를 살펴보면은 만약에 전투라든가 교전이 일어나거나 일어나기 직전에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규 군들은 이렇게 총알이 날라오는 이 전장에서 이 그늘 밑에 이렇게 숨어 있지만 실제 작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또 여기에 있는 정보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용병이 참여를 하기도 하고 중요한 현지에서의 뭐 재건 건설을 위한 뭐 이라크라든가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후에 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각종 비즈니스맨들이라든가 정부 관리들을 경호하는 것도 이렇게 퇴역 군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 민간 군사 업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이 살펴봤었던 이러한 미국의 민간 군사 업체들, 뭐 우리가 TV나 영화에서만 봤었지만 실제로 전쟁터 한가운데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복장만 다를 뿐이지 이러한 군사 업체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었고요. 이러한 거를 봤었을 때 앞으로 점점 전쟁이 각종 자본과 기술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라. 결국 이러한 자본과 기술에 의해서 전쟁 서비스가 안보 서비스 또 내진 정보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전환이 되고 군사 업무가 민영화된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러한 각종 이 경호 경비 서비스도 점점 공공기관의 각종 안보 서비스나 정보 서비스로 좀 더 확대될 이러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자리였었습니다. 자,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